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3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환자분과 상담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특히 좀 민감하게 우리가 잘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환자분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선생님, 저 몇 번 정도 해야 나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질문일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마 어떤 선생님은 참 곤란한 질문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죠. 또 어떤 선생님은 몇 번 만에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바로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거나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환자분이 실망감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의 통증이 처음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러한 통증, 이러한 문제를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허리가 숙여지지도 않는다거나 혹은 양말을 신기도 어려운, 정말 이런 경험이 난생 처음 이런 적은 없었다 라면서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이제 그러한 환자분이 선생님 저 몇 번 치료해야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반드시 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바스 스케일로 비교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환자분, 치료 전보다 지금 통증의 강도가 좀 전에 3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치료를 했을 때 30% 정도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이긴 하죠. 아마 다음에 치료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해드렸을 때도 아마 30% 가까이는 감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처음 오신 것이고 치료가 얼마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속단하긴 이르지만 오늘 치료한 반응으로 봐서는 다음 회차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3-4번 정도 치료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다음에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도 일단은 마음의 안도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인 대답이라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3번 내지 4번까지는 대부분 묻질 않아요. 3번 내지 4번까지는 그냥 치료사를 믿고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됐을 때 다시 바스 스케일로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 1회 때 통증과 4회차 때 통증이 끝나고 나서 이 통증 강도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거를 반드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요. 아마 같은 문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이렇게 겪으신다거나 해서 허리가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생겨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또 저 병원에서 이제 내가 있는 병원으로 오신 경우일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일단 환자분은 마음의 실망감과 또 불안감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의구심이 들어요. 저 병원에 가서 또 이 병원에 가서 또 이번에는 또 이 병원을 소문을 듣고 오게 됐는데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환자분을 만나서 그 환자분이 우리에게 선생님 몇 번 정도 치료해야 저 좋아지죠?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의 경우와는 살짝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전 병원들에서 이 환자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셨는가, 이걸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 이전 병원들에서 치료했던 방법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전 병원에서 했던 방법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거의 대동소이 똑같다면 환자분은 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치료를 이미 여기도 똑같구나, 이미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전 병원들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스타일이나 다른 컨셉의 치료 방법으로 환자분과 평가하고 치료를 하고 또 운동 컨셉을 잡아드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환자분에게 헛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아질 거예요, 특히 이러한 케이스에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자분, 이전에 증상이 시작됐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움직일만 하시던가요? 혹은 어느 기간 정도 되니까 좋아지셨나요? 아마 환자분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전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했더니 그래도 통증은 어느 정도 잡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전 병원에서도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셨다면 저한테 오셨을 때는 한 달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상이 반복될수록 재활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면서 치료를 같이 해보시죠.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의 변화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환자분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웬만하면 병원 오지 않아도 혼자서 케어가 가능할 정도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적인 방법이냐면 제가 7년 넘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는 절대 환자를 나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통증을 어느 물리치료사도 쉽게 나아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환자분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도 그땐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는 이 문제였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어디가 지금 또 약해졌구나, 그때 그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강화시키면 다시 증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셨지, 그때 그대로 정말 그렇게 하니까 좋아졌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알려줬던 방법 그대로 다시 해보자. 환자분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처음 통증을 경험한 환자분과 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분을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운동이 우리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알려드리는 경우는 사실 이 영상은 임상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오래된 분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막 물리치료사 인생을 시작하시는 전연차 선생님들, 특히 1, 2년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답을 어려워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대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환자분도 여러분에게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신뢰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계속 환자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적절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특히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바스 스케일을 근거로 우리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환자분들과 계획을 잡아나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조금 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좀 주저리 두서가 없긴 하지만 앞으로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할수록 저의 말이나 저의 진행 방식도 조금 더 간결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더군요. 벌써 이틀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